어느덧 봄이 왔고 상가들의 꽃이 만개한 4월입니다. 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참 많은데요. 시작, 설레임, 기대, 희망. 너무도 가슴을 콩닥콩닥하게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오늘은 시작, 설레임, 기대, 희망이라는 그 단어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고등학생 소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칸 영화제 폐막작으로 다음 소희라는 제목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노동하기 좋은 달성 문을 열겠습니다.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밝고 예쁜 당찬 성격의 소희는 특성화고 졸업을 앞두고 첫 현장 실습을 나갑니다. 드디어 우리도 대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무 의심 없이 회사 동의서에 사인합니다. 소희가 하는 일은 인터넷 해지 신청하는 고객을 설득해 어떻게든 연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해지 방어 업무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환경과 일에 놀란 소희는 점점 지쳐갑니다. 고객의 끝없는 폭언과 욕설, 실적 압박, 잦은 야근, 감정 노동자, 그렇게 소희는 욕바지가 되었습니다. 소희 곁에는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무도 없이 그렇게 철저히 혼자가 되어갑니다. 서서히 무너져가는 소희.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한겨울 저수지로 뛰어들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소희의 죽음을 수사하는 형사 유진은 소희의 죽음을 추적하며 기업, 학교, 교육청과 사회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 왜 영화 제목이 다음 소희인지, 다음 소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들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언제라도 너의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준 거야. 오늘은 노동하기 좋은 달성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2편에서 예고했던 우리 동네 가까이 있는 택배 노동자 한 분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회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택배 노조 달성 지회장 노윤조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회장님, 우리 동네에서 택배 일을 언제 시작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2018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6년 차가 되었네요. 처음엔 자리가 없어서 큰 화물 취급하는 택배사에서 몇 달 경험을 쌓기도 했고, 택배는 CJ에서 해야 된다고들 해서 거리는 좀 멀어도
북구에 있는 대리점까지 가서 면접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멀다고 퇴짜 맞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분이 사람은 좋아 보인다면서 달성 쪽에 추천을 해줘서 지금 대리점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 예, 지회장님. 지금 택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임금과 근로조건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CJ 대한통운이나 롯데, 한진과 같은 주로 대기업인 택배 사업자가 있고 그 택배 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있습니다. 저희 택배 기사들은 그 대리점과 다시 위수탁 계약을 맺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당연히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고용관계가 아니고 원청과 도급,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원청인 택배 사업자, 저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이고요. 그 택배 사업자의 업무 체계 속에서 그 택배 사업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일하게 되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노동자를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수입은 뭐 일정하진 않지만 대략 월 매출이 500만 원 안팎이고 여기에서 세금, 경비 등으로 30%를 빼면 수입금이게 됩니다. 차량 할부금, 보험료, 기름값, 뭐 소모품 등등 이런 것이 경비입니다. 아이고, 많이 복잡하네요. 예, 지회장님,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같은 건물에 고층까지 무거운 짐을 배송하는 일이 힘들다고들 하죠. 그렇지만 그런 한두 건의 무거운 짐보다는 저단가 때문에 무겁지는 않아도 계단을 여러 번 오르내리면서 수백 건의 물건을 매일 배달해야 하는 이런 구조가 진짜 힘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무겁고 큰 짐 중에서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큰 화물 취급하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신 택배사에서 일할 때인데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운동시설에 쓰려고 주문한 탁구대도 있었고 아유, 탁구대요? 네. 분식점에서 배달용으로 쓰는 전기 오토바이도 있었습니다. 아유. 저희는 또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퇴근 시간 전에 받아야 되니까 자기 물건부터 배달해 달라는 분도 있고 주소를 잘못 적어서 다른 구역으로 갔는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그거 하나 좀 갖다 달라는 분도 있고 급한 물건이라서 찾으러 갈 테니 구석에 있는 거 꺼내달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2개 찾아줬는데 급하다는 하나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하나는 빌라 3층에 자기 집에 좀 갖다 놓으라고 하면서 가버리는 분도 있었어요. 아이고. 이건 좀 다양한 분들이 계시네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수고한다면서 격려해주고 또 뭐 커피나 간식을 챙겨주는 이런 분들이 더 많고 대부분은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가끔 힘들게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때문에 화내시는 분들이 들어 있고 우리 지역에는 그런 데가 없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 출입을 못하게 해서 그런 곳에서 일하는 기사들은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황당하고 힘든 일이 참 많네요. 지회장님, 코로나 이후 택배 노동자의 가로사 얘기를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 현재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2019년과 20년 초에 걸쳐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3분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택배기사들의 분위기는 이러다 나도 과로사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되었고 막상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니까 평상시에 개선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요구들이 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끝에 오랜 수건이었던 분류 작업에서 해방된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출차 시간 개선으로 노동 시간이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른바 택배법이라고 하는 생활 물류법도 생겨서 해고나 강제 구역 조정 같은 일이 법적으로는 없어져서 요즘엔 과로사는 많이 줄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원청사나 대리점이 기사들을 노예 부리듯 하는 일이 없어진 점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난 후 제일 피부에 와닿는 일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분류 작업 해결로 과로사는 줄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개선되었다고 해도 아직 택배 기사들의 주당 노동 시간은 60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요구는 60시간 이내로만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노사정이 약속한 이른바 사회적 합의에도 60시간을 한도로 정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 주 5일제라든지 15년째 제자리인 수수료 인상 문제도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이 1심에서 판결한 CJ 대한통운과 노동조합 간의 교섭을 회사가 무시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 달성 터미널의 현안으로는 좁아 터진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인데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택배차 2대 중 1대는 통로에 주차해놓고 짐을 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높고 힘도 몇 배로 들어서 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택배가 언제 올까 기다리지 않으세요? 저는 기다리거든요. 이 택배가 우리한테 오기까지 거치는 과정, 택배 노동자의 노력과 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 일상에 기여해 준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 분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하기 좋은 달성 조이나 조정훈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